여기서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글쎄 제가 청와대 정무라인 참모라면 대통령 독대에서 정리합시다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님 추미애 장관 경질하시죠. 옳건 그런가 인사 다 끝났어. 네. 이미 총장은 고립됐어. 추미애 장관의 효용 가치 다 썼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이 아들 병역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는 자리에서 내리기하고 굉장히 좋은 명분이라는 거죠. 병실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하고 계속 하시라고 박수. 예, 좋아요, 말도 안 전. 되는 얘기고 그만큼 검찰 개혁이나 이거 관련해서 참 많은 어떤 기득권자들이 막는 것 같아요. 원하는 내용들을 좀 가미해서 뭔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내는 지금 양상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누가 3일 근무 이탈합니까? 그거를 누가 몰라 보호해 줍니까? 제이게 시사특공대. 자, 그다음 이슈가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 검찰 인사는 사실 좀 오래됐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무단 휴가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탈영이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카투사를 출신이라서 주로 많이 쓰는 그 표현은 미복귀 그 부대 안에서 주로 우리가 썼던 거는 미복귀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무단 휴가 혹은 탈영 혹은 미복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추미애 장관이 택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이번에는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요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군판사. 들어봅시다. 이런 사건만 뭐 몇 건 했겠습니까? 근무 이탈 군 사건, 검사를 또 있지 않습니까? 군판사, 군판사. 군검사 뭐 이렇게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뭐 행정 업무도 했기 때문에 휴가 관련 업무도 네, 좀 안다 관련 이거는. 내용을 네. 아는데 오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가라는 게 있고 휴가 연가 같은 게 있는데 네. 우리 군인사법이나 뭐 군인 지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픈 사람은 무조건 병가를 보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병가를 2번 썼다가 마지막에 병가가 안 되니까 자신의 휴가를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화 같은 걸 했다. 그게 뭐 보좌관이든 뭐든 그건 2번째면 그건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뭐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군무 이탈 아니냐, 아니면 잘못된 어떤 허위 보고 아니냐 이제 이래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네, 그게 병가든 휴가든 지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다 적법해 돼버려요. 우리가 군대에 가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총원 31명, 현재원 29명, 사고 2명, 사고 2명 중에 1명은 휴가 아니면 병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간혹 휴가 명령이 소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래요? 경우냐 하면 사단장이 어떤 친구 보고 아, 이 친구 잘한다. 휴가 보내줘. 휴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휴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되게 사단장 앞에 잘해야 되지 뭐 못한 애를 보내줄 리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이상해지네요. 결국 네. 기준은 명령이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그 부수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근데 이번에 녹취 자료를 그 신원식 의원이 공개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했어요. 보좌관 내용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그 지휘관 중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명령을 내렸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명령지가 어딘지 그 부분에 좀 명확하지 않지만 명령을 내렸다 본인이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명령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만약에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거는 병가의 몸이 아닌데 병가로 갔다.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한 몸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면 네. 그 이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실 네. 여부랑 상관없이 통화를 했건 안 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 말 다 변론이라고요. 중요하죠. 그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하면 안 되죠.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안 되는 기고.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전화하면 그 사적인 일로 전화를 합니까? 아까 사실은 김 변호사. 저 박지현 변호사가 이제 그 이제 말을 오해하게 변론으로 하고라 해야 되는데 그건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옆에서 김주현 변호사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게 네. 갸웃했어요. 네. 갸웃거려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기술 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술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보좌관이 이제 개입된 부분. 기술 썼어요. 저는 근데 이래 저는 생각해요. 오해가 있는데 기술이야, 제가 기술.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목이 이렇게 됩니다. 야, 왜 빠져나가? 아니, 완전 그래서 진짜 사기꾼 천지네요. 그래도 목디스크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규정상으로는 좀 하기는 어려웠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뭐 사람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어색하네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규정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새로운 어떤 국면, 새로운 프레임을 좀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이 보좌관이라는 어떤 개입된 사적인 부분에 개입된 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 정무적인 해석인 거죠. 그건 제 해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가 뭐 황제 복무, 뭐 황제 노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벌금형 노역장 유치할 때 황제 노역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근데 이제 국민 감정에 좀 안 비난을 맞는다는 받죠. 거죠. 네. 황제자 부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들 특히 이제 큰 꿈을 꾸는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이런 정치인들한테는 합법적인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불법이면 서울구치소 가야지. 네네. 그죠? 근데 여의도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은 당연하고 거기다가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론이 반응하는 거는 합법 불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냐 아니냐에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 불법의 영역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저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그 군무 이탈이냐 아니냐 속된 우리 탈영이라고 합니다. 군형법상은 군무 이탈죄겠죠. 네. 뭐 그 부분은 보니까 어제 이제 저 누구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뭐 변호인 쪽에서 입장문을 어제 오후에 늦게 냈더라고요.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여기 뭐 자기가 뭐 23일인가 일요일 날 전화 받아가지고 너 어디야?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던 그 인터뷰했던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뭐 네.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시에 진짜 자기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때 내가 사실 집에 있었다 없었다. 그때 나는 합법적인 연가 처리가 된 상태였다. 그게 아니고 핵심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 뭐 저 당직 사병이 그 당시에 자기랑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저는 네, 그게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진짜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집에서 진짜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네.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병가가 끝나고 합법적으로 개인 연가로 전환이 된 거를 나는 통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핵심은 빠져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무이탈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병가가 끝났어요. 오늘 네. 6시에. 근데 병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이미 개인 연가로 전환이 됐어요. 과정은 어떨지. 그럼 공무이탈은 아니겠지. 네. 근데 8시에 병가가 끝났어. 그럼 집에 부대 들어가야 돼. 네. 근데 밤 9시에 안 들어가고 있어. 부대 나 찾아. 어씨 어떡하지? 나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 연가로 처리하면 그건 군무 이탈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저기 박 변호사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니 사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어제 그 서모 씨의 입장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안 나와- 저도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한 당직 사병은 그 당시에 뭐 돌아다니는 풍문을 듣고 나한테 전화한 거고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날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라는 얘기는 다 있는 거 제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그 핵심에 대한 본인 입장 없다는 거 자, 하나 차이점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맞아 듣고 그리고 이제 박 변호사 얘기도 국민이탈 아니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네. 변론으로 한다는 직권남용 있잖아요. 네. 보좌관 전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네. 조금씩 톤이 낮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 보면은 뭐 소설 쓰시네 하고 막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 아이가 집에서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날 예결위에서부터 이 보좌관에 대한 녹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톤이 낮아집니다. 가끔 하늘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도 보고 음. 정확한 워딩을 하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야당 의원 뭐라고 묻냐면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 또 뭐라고 묻냐면 자 전화를 보좌관이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런 휴가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두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추 장관을 뭐라 대답하냐면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건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야당 의원이 박수영 의원인가 박형수 의원인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 형수인지 수영인지 어쨌든 뭐라고 묻냐면 이거 그럼 직권남용죄 아니냐.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쭈뼛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맞죠. 그런 사실 하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팩트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맞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는. 근데 그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김준호 변호사 얘기 가는데 듣고 박준호 변호사 얘기 들을게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더 잘할 것 같은데 만약 보좌관 전화한 거면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이 과정 다 석연치 않죠. 근데 보좌관이 무슨 직권이 있다고 이걸 직권남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 직권남용죄는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형법상 정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정서적인 정서적으로는 지위남용이지. 그 시기를 봤을 때 지위남용이지 시대를 봤을 때. 우리 직권남용죄는 권한남용이기 오케이. 때문에 실제로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석연치 않죠. 석연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이 인정한 거는 일부 병가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 이제 서류가 미비한 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책임인지 군 행정이 너무 자의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건 또 이렇게 책임을 배분해야 될 문제인데 예전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특별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실제로 황제복무 논란된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무슨 8, 90년대 얘기가 아니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되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에서의 어떤 좀 휴가 규정을 도를 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근데 그 하필 그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장관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무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 맨날 뭐 황제 뭐 저기 뭐냐 코너링이 좋았다 뭐 그러니까 그런 복무 어디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휴가 부분까지 좀 일체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일단은 인상 이런 거 보고 뭐 얘기할 거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뭔 얘기요? 근데 귀찮아서 한숨 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갖고 내가 막 우리 저 상황 추미애 힘들어졌다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보고를 하든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병가 직전에 들어가서 중대장한테 제가 자기가 연가가 있어요. 내 연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다만 규정 하나 있습니다. 부대 인력의 3분의 1 이상 못 빠져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야 3분의 1을 넘어. 너 휴가 가지 마.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보장받아 있는 휴가를 언제든지 군인들 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낼 수도 있습니까? 휴가를? 밖에서 낼 수 있습니다. 명령권자 허가해 주면. 아니 그러면 들어가서 보고했으면 된 겁니까?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줄줄거려서 중대장님 몸 상태 이러니까 휴가 쓰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명령을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일단 병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김준우 변호사도 지금 보면 뭐 황제 복무 얘기를 하는데 황제 복무는 뭐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휴가 중에 위로 휴가가 있어요. 네, 위로 휴가. 토상 휴가, 위로 휴가 그런 게 특별휴가. 자기한테 특별 휴가죠.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닌데 위에서 주는 거 그걸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병가는 휴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 위법이 돼요. 군대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서모 씨 그 사람이 병가를 갈 만한 몸 상태는 있는지 그게 아닌데 위조를 해가지고 갔는지 몸이 멀쩡한데 갔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와중에 2차 두 번 지금 병가 썼는 게 적법한 거는 서류 그걸로 확인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자랐던 3일 그거를 누가 그 3일 타령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그 말씀 맞는 우리 게 군 현병대 지금은 군사 경찰이라고 하는데 군 현병대나 군 검찰이 무슨 물로 봅니까? 그런 거를 그걸 봐줍니까? 아무도 안 봐줍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씀 맞는 게 특별휴가를 이 그 추장관 아들이 11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그 근거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그다음에 20며칠은 연차휴가 규정대로 쓴 거고 병가로 사용된 기간은 이제 19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전체 휴가가 뭐 58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이렇게 증빙을 해가지고 미로가 필요한 부분은 그 병가 부분과 관련해서의 적법성 이 문제고 연차휴가나 저기 뭐 특별휴가가 뭐 과다하다거나 뭐 그렇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죠. 3일 썼죠. 그러니까 연관은. 시간 없네. 시간 저도 연가 무죄 삼잖아. 뭔가 갔으면 가는 거지. 특별휴가 진짜 그 정도 공로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판단했다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휴가 아닙니다. 병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리고 11일. 병가 11일 있으니까 그리고 병가 아프면 가야죠. 어제 김병주 의원은 그러다 자기는 병가에 관대했다고. 아프면 보내줘야지 병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아픈데요. 이재기 PD가 본부장을 가고 아픈데요. 저 일주일 쉴게요. 그냥 막 아프다고 막 빼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학교에서도 애들 학교 간다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담임 선생님한테 약봉투라도 찍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병가 치료 해주니까. 근데 아픈 건 오케이 좋아 아프다 쳐.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군대 내 서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최선의 거야? 절차가 생각돼 있다. 그게 군대 내란 그 조직에서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고 한데 요거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특공대 잠시만요. 추미애 법무장관 그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당 대표 시절이죠. 그 아들의 이 뭐 미복귀 그리고 여러 병가와 그다음에 휴가 연장 관련된 얽힌 문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세 분의 이야기 다시 또 추가로 조금 더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분들 우리 특공대원들 문자를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제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네.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제 4444님께서는 실제 군인들이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병가 연장이 가능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얘기가 안 갑니다. 전화로 얘기해가지고 휴가 연장을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군필자라면 동의 못할 텐데요. 정말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 같아요. 4444번님. 요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면 보고냐 이런 본인이 군생활 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하고 또 여기는 카투사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는 뭐 근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금요일 오후에 제가 나와서 알기로는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일반 부대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뭐 예컨대 철원 최첨 전방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법 규정대로 또 봐야 되고 최근에 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인권 관련 법률입니다. 네. 휴가를 보장을 해주되 휴가 중에 병가 부분 이거는 정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아프다고 말을 못 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30일 이내에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내가 군생활을 1990년도에 했는데 막 그러지 않았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특히 그 서모 씨가 아프지가 않은데 예컨대 병가 신청을 해줬고 병가를 받아줬고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가 그 당시 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데 예컨대 계속 이러면 그냥 정치적 공격을 하는 상황밖에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어떤 정서적인 특혜 문제 이를테면 지금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이라 얘기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일반 사병이라면 이런 식으로 전화해가지고 저 중대장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며칠 더 휴가 쓸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 병원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에 있거나 가능하죠. 뭐 가능할 것 같고 아니, 자꾸 집에 그렇게 있었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병원이 아니고. 많은 그런 의견들이 한도 많이 끝도 있어서. 없어요. 그럼 군대 안 간 사람 뭡니까?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얘기하면 어떻게 끝도 봅니까? 없어요. 만약 보좌관이 예. 그 장교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일단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아직 모르죠. 사실인데 어떤 대화를 했냐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한 걸로 다 따질 건 아니고 전화해가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준호 변호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직권 남용했는 상황이 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네. 그걸 따져봐야지만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보면 그래요? 어제 저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 측 아들의 그 입장은 듣고 싶지 않았고 네네네. 저도 핵심은 군무이탈 뭐 이거보다는 직권남용인지 아닌지가 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중요하다 보고 개인적으로. 네네. 뭐 어차피 아들이 혼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 혼자 했다기보다는 엄마의 배경과 엄마의 힘이 작용한 걸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오전에 신원식 의원이 그 녹취록 아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장교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지만. 일부분.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뭐가 입장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추미애 장관 거기다 원래 같으면 뭔가 강한 반박에 나와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럼 본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그냥 맞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보면. 근데 추미애 장관의 입장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아들이 그 당직 사면 모르는 사람인데요. 요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그 의혹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뭔가 굉장히 궁금하고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이건 처음부터 좀 약간 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처음에 신원식 의원이 저 당시에 소위가 대위인가요? 대위가 우리한테 제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 통화를 했는데 네.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하더라. 이거를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동부지검에서 바로 반박 나온 거 알죠? 네. 그런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저께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녹취록 보면 내용을 보면 저 직원 가서 얘기했고 직원도 알고 있던데요.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동부지검 입장에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한 건지. 안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가능성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그 대위가 거짓말했을 경우. 근데 그 가능성 0이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법무부 당대표를 지냈고 반이 이만해야죠. 네.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일을 거짓말을 한다? 동부지검 가서 그것도 일반이 아니라 현역 대위가 검찰에 가서 했던 얘기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건 가능성 0. 그러면 동부지검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사실 좀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드러날 건데.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검찰이 만약에 검찰이 일단 위기가 오니까 일단 거짓말하고 봐 이러면 검찰 조직 해체해야 되는 거고 그 동부지검은
그러면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높게 생각한 가능성은 뭐냐면 진술을 했는데 조서에 안 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위가 동부지방에서 그런 진술을 그걸 했는데 얘기했는 거 기록에 남기지 기록에 않았다. 조서. 왜요? 왜냐면 지금 보면 그건 뭐 아까 가능성이에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동부지검 야 그럼 그다 조서 가져와봐. 야 그 저 김태현이가 뭐라고 진술 조서 가져와봐. 봐요. 조서 없거든. 그러니까 아 그런 진술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위는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진술을 했는데 조서에는 안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 안 담았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디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동부지검은 거짓말했다는 건데. 에? 자, 요것 자체가 김태현 변호사의 어떤 시뮬레이션 상상이죠. 예, 요거 그렇죠. 자체가. 예. 그렇지 않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그거 가능성은 인정하되 그러면 가능성이죠. 예. 만약에 그게 그렇다는 맞다고 게 아니고. 하면 참고인이 피의자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서에 안 담아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과연 옳은 수사 방식이냐는 걸 한번 문제 의도가 제기해 그것도 보겠습니다. 뭐 한번 다시 또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뭐 군무 박진 이탈의 변호사.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예컨대 저 요건하고 비슷하게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병가 후 안 온 거예요, 그냥. 병가가 끝났는데 네.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안 왔는데 예컨대 부대에서 아, 저 사람 높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봐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허위 보고죄 그 지금 중령 대위 인터뷰했던 사람들 다 허위 보고죄가 되고요. 네. 군형법상 허위 보고 되게 높게 처벌이 됩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한 거거든요. 플러스 해가지고 뭐 직무유기도 되겠지만 그 서모 씨는 군무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부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고 명령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고 부대장이 그 과정이 대면이든 서면 보고든 유선 보고든 뭐 그거는 뭐 저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됐다 그러면 이걸 갖고 군무 이탈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강 큰 병사가 우리 어머니가 뭐 대표니까 군무 이탈합니까? 3일 정도를. 그럼 그런 거를 봐줄 헌병대도 없고요. 그걸 봐줄 군 검찰도 없습니다. 당 대표가 뭐라고요? 논란이 알겠습니다. 되는 거는 기록지가 없다는 거죠. 명령 기록지가 없는데 네, 네, 구두 네. 명령도 가능은 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록상 보니까 병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검찰 동부지검에서는 발견 못했다라는 얘기고 진술서에 관련 내용도 그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번복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좀 약간 아직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체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말을 번복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프레임이 왜 그렇게 추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볼 포인트는 하겠다 이제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이 있었으면 이 어쨌든 불법성 가지고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쪽이나 변호인단도 뭐 자료를 다 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방어는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또는 다른 포인트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좀 사인을 주고 이게 정리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이게 이제 봐야죠. 좋은 얘기를 마지막에 화두로 던졌어요. 네. 아까 되게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발끈했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아 좋은 주제를 던져가지고. 청와대 얘기 나오면서. 에이, 아. 잘해 방송 들었어. 많이 뺐어요 네. 힘들면서.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이요. 그러니까 네. 여당 의원 중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입니다. 네, 몇몇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서 민주당의 최강의 필승 카드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박용진.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 그냥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은 다 이해해야 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후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네.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저 병역하고 교육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네. 보면은 저 최순실 게이트가 커진 거는 이대 문제예요. 입시 부정이죠. 그리고 네. 조국 전 장관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도 결국 아이의 학교 문제예요. 사모펀드보다는.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병역 문제라는 거예요. 불법 가품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꿈꾸고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글쎄 제가 청와대 정무라인 참모라면 대통령 독대에서 정리합시다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님 추미애 장관 경질하시죠.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뭐 검찰 개혁 뭐 다 좋아요. 뭐 좋다 합시다. 일 처리하는 문제 굉장히 거칠거든요. 거칠지 않게 조용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뭔가를 풍파를 만들어 거칠게 일을 처리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페이스북에다가 뭐 주부하고 뭐 젊은이들이 연끌해가지고 집값이 올라. 금부 분리 뭐 이런 네, 뭐 이런 뭐 얘기들 그렇죠. 하고 네.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요. 저는 그건 자기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장 대선을 위해서 핵심 지층에 소구하는 자기 정치 일환을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고 검찰 장악이고 뭐 뭔고 간에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데 풍파를 만들고 일을 크게 만드는 추미애 장관의 이 스타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그 후에 대선을 처리하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의 고민은 뭐였냐면 한 몇 달 전에 추미애 장관을 함부로 빼면 추미애 대 윤석열 대전에서 대통령은 추미애를 뺐으니까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 거네. 핵심 지지층한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옳건 그런가 인사 다 끝났어. 네. 이미 총장은 고립됐어. 추미애 장관의 효용 가치 다 썼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이 아들의 병역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는 자리에서 내리기 하고 굉장히 좋은 명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대통령한테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가장 두려운 서울시장 후보 박영진 의원 얘기. 제 선호하는 후보 누군지 아세요? 박영선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법무부 장관 하시고 내년 초에 서울시장 나오세요. 한번 붙어봅시다. 이게 아마 야당 일각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추미애 장관일 거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청와대 정무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조금만 있다는 얘기를 거예요. 할게요. 경질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그거 하고 계속 있어요. 하시라고 박수. 예, 좋아요, 말도 안 전. 되는 얘기고 그만큼 검찰 개혁이나 이거 관련해서 참 많은 어떤 기득권자들이 막는 것 같아요. 정말 병역 비리면 저는 공감도 전혀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병역 얘기를 하면서 일부 거짓 아니면 허위 아니면 원하는 내용들을 좀 가미해서 뭔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내는 지금 양상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뭔지 따져볼 생각도 별로 없이 네. 일단은 지르고 보자는 식이고 거기에 언론도 전 동조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 개혁을 지금 하는 입장은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기 제일 좋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 제대로 되겠냐 또 이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더 흐트립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누가 3일 군무 이탈합니까? 그거를 누가 뭘로 보호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그걸 밝혀서 그러면 잘못됐으면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관들 다 처벌돼야 돼요. 그 주한미군 쪽 사람들하고 지금 인터뷰했던 카터는 양쪽 규제를 다 받으니까. 처벌돼요. 그 사람들 왜 이탈자 비호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두렵다. 추미애 저는 장관이 두렵다.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추 장관님 임기를 1년 정도 네. 이제 채우고 네. 어차피 또 지방선거에 꿈이 있으시니까 그때까지 이제 지나가고 왜냐면 지금 물러서면 뭔가 검찰개혁 대전에서 물러서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채우시지 않을까 싶고 어떤 추 장관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본인이 사의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거고 사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서 뭐라고. 저도 뭐 그런데 어쨌든 고민은 많이 될 거다 정무 라인에서는 부담은 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그만하고 그 다음이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예요. 네. 오늘 뭐 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전공 아니겠습니까? 또 문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뭘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걸까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의 또 해석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